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진주 땅, 남강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마을에 신명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서방이라 불렀지요. 그의 집안은 본래 중인 계급으로 대대로 관아에서 아전 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반듯한 용모에 선한 눈매를 가진 사내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고된 삶에 찌들어등이 굽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신서방이 20살 되던 해, 그는 이웃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딸 박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성품이 온순하고 부지런하여 시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그때만 해도 신서방은 관아에서 서기 노릇을 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소. 벌써 혼인한 지 2해가 지났는데 말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도 어머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언제쯤 내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답니다. 제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소?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일 절에라도 가서 불공을 드려볼까오. 그래요. 함께 가요. 옆집 최서방네도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니 우리도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부부의 금슬이 좋아 마침내 첫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분이었습니다. 분이가 태어나던 날은 유난히도 달이 밝은 보름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아든 산파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아기 참 곱고 귀한 기운을 타고났구먼. 달빛처럼 맑고 깨끗한 아이, 보기 드문 상이로다. 정말이요. 우리 아이가 그리 좋은 관상이란 말이요. 아이고,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눈매며, 코며, 입매며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커서 절세미인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아이 이마에 붉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신경이 쓰이네요. 고생점이라고도 하는데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잊어버리시오. 분이는 자라면서 과연 그 말대로 곱고 총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5살에 한글을 깨치고 7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지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글자를 배울까요? 어제 배운 인, 자는 다 외웠어요. 벌써 다 외웠단 말이냐? 우리 분이가 정말 총명하구나. 그럼 오늘은 자를 배워보자꾸나. 라는 글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효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란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지.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효의 끝이란다. 와,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란다. 우리 분이는 벌써 효녀구나. 분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신서방은 그런 딸을 보며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자라 좋은 집안에 시집가면 자신들의 노후도 편안하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상일이란 것이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분이가 8살 되던 해부터 연이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구휼미를 중간에서 빼돌렸고 백성들의 입에는 쌀 한 톨 들어가지 않았지요. 영감, 오늘도 관아에서 녹봉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벌써 3달째 아닌가요? 그러게나 말이오. 이놈의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원님께서는 자꾸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만 하시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쌀독은 벌써 바닥이 보이고 아이들 먹일 것도 떨어져 가는데. 내일 장에 가서 은장도라도 팔아야겠소? 어머님 유품이라 차마 손대지 못했는데. 어머,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잖아요. 차라리 제 비녀를 당신 비녀는 이미 지난달에 팔지 않았소. 이제 더는 팔 것도 없구려. 아이고, 이 팔자야. 신서방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는 사위분이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순이, 셋째 복동이, 막내 막동이까지 네 남매가 되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저녁이 없나요? 배가 고파요? 그래, 막동아. 조금만 참아라. 내일은 아비가 꼭 쌀을 구해올게. 아버지,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배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분아, 내가 큰언니니까 동생들 좀 달래주렴. 아비가 내일은 정말로 알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한테 옛날 이야기라도 들려줄게요. 아버지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신서방은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남의 돈을 꾸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이 마을에는 맹참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맹득수라 하였는데 나이는 50을 넘겼고 얼굴은 메기처럼 널쩍하니 수염만 덥수룩했지요. 쥐처럼 작은 눈에서는 늘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맹참봉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버지보다 더한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온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이자는 5푼이요. 3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돈을 가져가겠소. 맹참봉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요? 5푼이라니, 그건 너무하지 않소. 싫으면 그만두시오. 나한테 돈 꿀 사람은 줄을 섰으니. 맹참봉에게는 또 한 가지 못 말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바로 여색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본처가 있는데도 첩을 셋이나 두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난한 집딸들을 돈으로 사들이곤 했지요. 분위가 18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땔감조차 없어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어머니, 막동이가 열이 나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막내 막동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이 났지만 약 한 첩 지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맹참봉의 심부름꾼이 신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신서방, 우리 대감께서 찾으신다네. 맹참봉 어른께서 나를 왜 찾으신단 말인가? 신서방이 맹참봉 댁에 가보니 사랑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맹참봉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신서방을 맞았지요. 어서 오게, 신서방. 자네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라던데.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그저 먹고 살기 힘들 뿐입니다. 참봉 어른께서는 안녕하신지요?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낸다네. 자, 여기 앉게. 내가 자네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자네를 돕고 싶어서라네. 맹참봉은 술잔을 권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네 맏딸이 분이라고 했던가? 올해 18이 되었다지. 그렇습니다만 왜 우리 분이를? 내가 그 아이를 첩실로 삼고 싶네. 물론 그냥은 아니지. 대신 논 열맞이기를 주겠네? 어떤가? 참봉 어른. 그건 분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헉.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네. 그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자네 집에서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걸세. 자네 집 막내가 병들어 죽어간다면서? 약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게다가 나머지 자식들도 굶고 있다던데. 신서방의 술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맹참봉에게 첩으로 간 여자아이들의 끝이 어땠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먼.
한 명이라도 살리려면 한 명은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맹참봉의 말은 비수처럼 신서방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쪽에는 죽어가는 막내, 다른 한쪽에는 꽃다운 맏딸. 신서방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보, 맹참봉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흑빛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튿날 아침, 분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맹참봉 댁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누가 너한테 얘기했느냐? 어젯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가면 막동이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 수 있잖아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네가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 줄 아느냐? 차라리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막동이가 죽으면 어머니도 따라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순이랑 복동이는 어떡해요? 동생들을 지켜야 해요. 분이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동생들만 잘 키워주세요. 그날로 분이는 머리를 곱게 빗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누추한 무명옷이었지만 분이가 입으니 마치 비단옷처럼 보였지요. 언니, 어디가? 왜 이렇게 곱게 차려입었어? 순아, 언니가 잠깐 좋은 곳에 다녀올게.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올 테니까 기다려. 정말. 떡도 가져와. 나 떡 먹고 싶어. 그래, 떡도 가져올게. 복동이랑 막동이도 잘 돌봐줘야 해. 언니가 없는 동안 순이가 큰언니야. 알겠지? 알겠어. 근데 언니 왜 울어? 언니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잖아. 아니야. 안 울어.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래. 순아, 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동짓달 금음날 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매서운 북풍만이 휘몰아쳤습니다. 신서방은 분이의 손을 잡고 맹참봉 댁으로 향했는데 그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오시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분아. 내가 너를 이런 고생을 하게 하다니. 이 아비가 무능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런 걸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똑똑하니까 거기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막동이 병 꼭 낫게 해주시고 동생들 굶기지 마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는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어요. 맹참봉 댁의 대문은 음산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와 그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지요.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맹참봉이 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굶주린 일이 같았답니다. 맞구나. 이 아이가 분이로구나. 어디 보자. 소문대로 곱게 생겼구나. 마치 달덩이 같군. 참봉 어른, 아이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걱정 말게, 걱정 마. 내가 딸처럼 아끼고 보살필 테니. 그런데 신서방, 자네는 이제 가보게. 아이가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테니. 하지만 아직 인사도 제대로. 됐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서 가보란 말일세. 그리고 혹시라도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냈다간 자네 나머지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신서방은 분이를 한 번 더 보려 했지만 맹참봉의 하인들이 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분이의 외침을 뒤로하고 신서방은 비틀거리며 맹참봉 댁을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주막으로 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퍼마셨지요. 아이고 신서방, 오늘따라 웬 술을 이리 퍼붓는단 말인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날 그냥 내버려 두시오. 이 더러운 놈을. 자식을 팔아먹은 이 천하의 못난 놈을. 한편 맹참봉 댁에 남겨진 분이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맹참봉은 음흉한 눈빛으로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알겠느냐? 대감마님. 우선 목욕부터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냄새가 나는구나. 여종들이 분이를 데려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씻으며 분이는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가씨, 울지 마세요. 그러다 대강님께 미움받는다오. 그날 밤, 맹참봉은 분이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분이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들어갔지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맹참봉의 손이 분이의 어깨에 닿자 분이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제발. 뭐가 안 된다는 거냐? 내가 내 아비에게 논마지기를 주기로 했다. 맹참봉은 분이를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이가 있는 힘을 다해 맹참봉을 밀치자 술에 취해 있던 맹참봉이 그만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지요. 분이는 그 틈을 타방을 빠져나왔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분이는 마당을 헤매다가 부엌 옆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농기구와 함께 새끼줄이 걸려 있었지요. 인연을 당장 찾아내. 인연을 잡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광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분이는 문득 벽에 걸린 새끼줄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더럽혀지느니.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줄을 집어들고는 자신의 치마끈을 풀어 연결했습니다. 여기 찾았다. 광에 숨어 있었어. 하인들이 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분이는 새끼줄로 목을 매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대감마님. 쉿. 조용히 해라. 어서 시체를 치우거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대감, 신서방에게는 그놈에게는 딸이 내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다고 해라. 하인들은 한밤중에 분이의 시신을 사랑방 앞 모과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서방은 비틀거리며 맹참봉 댁을 찾았습니다. 참봉 어른, 약속하신 땅 문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분이는 잘 있습니까? 자네 딸은 수처녀가 아니었네? 전날 밤 이불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어. 그래서 약속한 10마지기가 아니라 5마지기만 주겠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말씀을... 파렴치?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하는 거냐? 더러운 것을 우리 집에 들였으니 5마지기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을. 그나저나 자네 딸은 간밤에 내 집 물건을 훔쳐 도망쳤네. 뭐라고요? 분이가 도망쳤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다락에 금붙이며 자물통까지 훔쳐서 한밤중에 도망쳤어. 이놈을 당장 쫓아내라. 우락부락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신서방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며 쫓겨났지요. 분이야.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술에 골아떨어져 있던 신서방의 집에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신서방이냐? 너를 체포한다. 동원에 도착하니 사도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맹참봉이 있었습니다. 내 이놈. 딸과 짜고 맹참봉 댁의 금품을 훔친 죄를 자백하라.
도망친 내 딸의 행방을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맹참봉은 자신이 문상을 다녀온 사이 분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필시 제 아비와 미리 짜고 저지른 직이라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증거도 확실한데 무슨 변명이냐? 여봐라. 이놈에게 곤장 20대를 치고 오게 가두도록 해라. 신서방은 엉덩이가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신서방의 아내 박씨는 남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미안하오. 내가 부족해서 이리 고생만 시키는구려. 여보, 맹참봉이 우리에게 준 돈 5마지기를 도로 빼앗아 갔어요. 분이가 도둑질해서 도망쳤으니 계약이 무효라면서. 뭐라고? 그 악독한 놈.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옥졸이 신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맹참봉 댁 근처에서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구먼? 신서방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편 맹참봉 댁에서는 정말로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인들은 하얀 치마를 입은 처녀의 환영을 보았다고 수군거렸지요. 어젯밤에도 봤어.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모과나무 주위를 맴돌더라고. 조용히 해. 대감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 그러던 중 정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가을 어느 날 맹참봉 댁 사랑방 앞 모과나무에 핏빛처럼 새빨간 모과가 열린 것이지요. 여보시오. 이것 좀 보시오. 모과가 피처럼 빨갛소.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보네. 모과가 어떻게 빨갛지? 무슨 변고가 일어날 징조가 아닐까? 이 소문은 마침내 새로 부임한 현명한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빨간 모과라. 천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구나. 사도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포졸들을 거느리고 맹참봉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사또 나으리. 무슨 일로 예까지 왕림하셨나이까? 빨간 모과를 보러 왔네? 안내하게. 사도가 보니 정말로 모과 하나만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이 나무 밑을 파보라. 예. 나무 밑을. 말씀이십니까? 그래. 당장 파보라고 했다. 맹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사도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땅을 파 내려가자 갑자기 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뭔가 있습니다. 포졸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어린 처녀의 시신이 나온 것이지요. 놀랍게도 시신은 전혀 썩지 않고 마치 방금 죽은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치마끈이 감겨 있었고 그 끈 끝에는 맹참봉이 도둑 맞았다고 주장한 바로 그 자물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신서방의 딸뿐이로구나. 맹득수. 내 이놈이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구나. 아닙니다. 저는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맹참봉은 그제야 사실을 실토하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목을 맨 것입니다. 내 이놈이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못했구나. 분이가 목을 매게 된 것은 분명 내 놈의 겁박 때문인 것을. 여봐라. 이놈을 끌고 가 곤장 30대를 치고 오게 가두라. 맹참봉은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서방을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맹참봉의 재산 중 논 100마지기를 신서방에게 주어 보상하게 하라. 신서방은
옥에서 풀려나 딸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분아, 내 딸아. 이 아비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인 놈이다. 그의 아내와 남은 자식들도 모두 나와 분이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도는 분이를 양지 바른 곳에 정중히 묻어주고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진주 땅 남강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마을에 신명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서방이라 불렀지요. 그의 집안은 본래 중인 계급으로 대대로 관아에서 아전 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반듯한 용모에 선한 눈매를 가진 사내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고된 삶에 찌들어등이 굽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신서방이 20살 되던 해 그는 이웃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딸 박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성품이 온순하고 부지런하여 시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그때만 해도 신서방은 관아에서 서기 노릇을 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소. 벌써 혼인한 지 2해가 지났는데 말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도 어머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언제쯤 내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답니다. 제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소?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일 절에라도 가서 불공을 드려볼까오. 그래요. 함께 가요. 옆집 최서방네도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니 우리도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부부의 금슬이 좋아 마침내 첫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분이었습니다. 분이가 태어나던 날은 유난히도 달이 밝은 보름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아든 산파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아기 참 곱고 귀한 기운을 타고났구먼. 달빛처럼 맑고 깨끗한 아이, 보기 드문 상이로다. 정말이요. 우리 아이가 그리 좋은 관상이란 말이오. 아이고,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눈매며, 코며, 입매며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커서 절세미인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아이 이마에 붉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신경이 쓰이네요. 고생점이라고도 하는데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잊어버리시오. 분이는 자라면서 과연 그 말대로 곱고 총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5살에 한글을 깨치고 7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지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글자를 배울까요? 어제 배운 인, 자는 다 외웠어요. 벌써 다 외웠단 말이냐? 우리 분이가 정말 총명하구나. 그럼 오늘은 자를 배워보자꾸나. 라는 글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효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란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지.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효의 끝이란다. 와,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란다. 우리 분이는 벌써 효녀구나. 분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신서방은 그런 딸을 보며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자라 좋은 집안에 시집가면 자신들의 노후도 편안하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상일이란 것이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분이가 8살 되던 해부터 연이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구휼미를 중간에서 빼돌렸고 백성들의 입에는 쌀 한 톨 들어가지 않았지요. 영감, 오늘도 관아에서 녹봉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벌써 3달째 아닌가요? 그러게나 말이오. 이놈의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원님께서는 자꾸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만 하시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쌀독은 벌써 바닥이 보이고 아이들 먹일 것도 떨어져 가는데, 내일 장에 가서 은장도라도 팔아야겠소? 어머님 유품이라 차마 손대지 못했는데, 어머,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잖아요. 차라리 제 비녀를, 당신 비녀는 이미 지난달에 팔지 않았소. 이제 더는 팔 것도 없구려. 아이고, 이 팔자야. 신서방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분이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순이, 셋째 복동이, 막내 막동이까지 네 남매가 되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저녁이 없나요? 배가 고파요? 그래, 막동아. 조금만 참아라. 내일은 아비가 꼭 쌀을 구해올게. 아버지,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배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분아, 내가 큰언니니까 동생들 좀 달래주렴. 아비가 내일은 정말로 알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한테 옛날 이야기라도 들려줄게요. 아버지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신서방은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남의 돈을 꾸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이 마을에는 맹참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맹득수라 하였는데 나이는 50을 넘겼고 얼굴은 메기처럼 널쩍하니 수염만 덥수룩했지요. 쥐처럼 작은 눈에서는 늘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맹참봉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버지보다 더한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온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이자는 5푼이요. 3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돈을 가져가겠소. 맹참봉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요? 5푼이라니 그건 너무하지 않소. 싫으면 그만두시오. 나한테 돈 꿀 사람은 줄을 섰으니. 맹참봉에게는 또 한 가지 못 말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바로 여색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본처가 있는데도 첩을 셋이나 두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난한 집딸들을 돈으로 사들이곤 했지요. 분위가 18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땔감조차 없어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어머니, 막동이가 열이 나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막내 막동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이 났지만 약 한 첩 지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맹참봉의 심부름꾼이 신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신서방, 우리 대감께서 찾으신다네. 맹참봉 어른께서 나를 왜 찾으신단 말인가? 신서방이 맹참봉 댁에 가보니 사랑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맹참봉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신서방을 맞았지요. 어서 오게, 신서방. 자네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라던데.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그저 먹고 살기 힘들 뿐입니다. 참봉 어른께서는 안녕하신지요?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낸다네. 자, 여기 앉게. 내가 자네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자네를 돕고 싶어서라네. 맹참봉은 술잔을 권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네 맏딸이 분이라고 했던가? 올해 18이 되었다지. 그렇습니다만 왜 우리 분이를? 내가 그 아이를 첩실로 삼고 싶네. 물론 그냥은 아니지. 대신 논 10마지기를 주겠네? 어떤가? 참봉 어른. 그건 분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헉.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네. 그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자네 집에서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걸세.
자네 집 막내가 병들어 죽어간다면서? 약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게다가 나머지 자식들도 굶고 있다던데. 신서방의 술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맹참봉에게 첩으로 간 여자아이들의 끝이 어땠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먼. 한 명이라도 살리려면 한 명은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맹참봉의 말은 비수처럼 신서방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쪽에는 죽어가는 막내, 다른 한쪽에는 꽃다운 맏딸. 신서방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보, 맹참봉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흑빛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튿날 아침, 분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맹참봉 댁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누가 너한테 얘기했느냐? 어젯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가면 막둥이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 수 있잖아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네가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 줄 아느냐? 차라리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막둥이가 죽으면 어머니도 따라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순이랑 복동이는 어떡해요? 동생들을 지켜야 해요. 분이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동생들만 잘 키워주세요. 그날로 분이는 머리를 곱게 빗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누추한 무명옷이었지만 분이가 입으니 마치 비단 옷처럼 보였지요. 언니, 어디가? 왜 이렇게 곱게 차려입었어? 순아, 언니가 잠깐 좋은 곳에 다녀올게.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올 테니까 기다려. 정말. 떡도 가져와. 나 떡 먹고 싶어. 그래, 떡도 가져올게. 복동이랑 막동이도 잘 돌봐줘야 해. 언니가 없는 동안 순이가 큰언니야. 알겠지? 알겠어. 근데 언니 왜 울어? 언니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잖아. 아니야. 안 울어.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래. 순아, 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동짓달 금음날 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매서운 북풍만이 휘몰아쳤습니다. 신서방은 분이의 손을 잡고 맹참봉 댁으로 향했는데 그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오시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분아. 내가 너를 이런 고생을 하게 하다니. 이 아비가 무능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런 걸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똑똑하니까 거기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막동이 병 꼭 낫게 해주시고 동생들 굶기지 마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는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어요. 맹참봉 댁의 대문은 음산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와 그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지요.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맹참봉이 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굶주린 일이 같았답니다. 맞구나. 이 아이가 분이로구나. 어디 보자. 소문대로 곱게 생겼구나. 마치 달덩이 같군. 참봉 어른. 아이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걱정 말게. 걱정 마. 내가 딸처럼 아끼고 보살필 테니. 그런데 신서방. 자네는 이제 가보게. 아이가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될 테니. 하지만 아직 인사도 제대로. 됐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서 가보란 말일세. 그리고 혹시라도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냈다간 자네 나머지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신서방은 분이를 한 번 더 보려 했지만 맹참봉의 하인들이 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분이의 외침을 뒤로하고 신서방은 비틀거리며 맹참봉 댁을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주막으로 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퍼마셨지요. 아이고 신서방, 오늘따라 웬 술을 이리 퍼붓는단 말인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날 그냥 내버려 두시오. 이 더러운 놈을. 자식을 팔아먹은 이 천하의 못난 놈을. 한편 맹참봉 댁에 남겨진 분이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맹참봉은 음흉한 눈빛으로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알겠느냐? 예, 대감마님. 우선 목욕부터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냄새가 나는구나. 여종들이 분이를 데려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씻으며 분이는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가씨, 울지 마세요. 그러다 대감님께 미움받는다오. 그날 밤, 맹참봉은 분이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분이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들어갔지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맹참봉의 손이 분이의 어깨에 닿자 분이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제발. 뭐가 안 된다는 거냐? 내가 내 아비에게 논마지기를 주기로 했다. 맹참봉은 분이를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이가 있는 힘을 다해 맹참봉을 밀치자 술에 취해 있던 맹참봉이 그만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지요. 분이는 그 틈을 타방을 빠져나왔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분이는 마당을 헤매다가 부엌 옆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농기구와 함께 새끼줄이 걸려 있었지요. 인연을 당장 찾아내. 인연을 잡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광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분이는 문득 벽에 걸린 새끼줄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더럽혀지느니.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줄을 집어들고는 자신의 치마끈을 풀어 연결했습니다. 여기 찾았다. 광에 숨어 있었어. 하인들이 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분이는 새끼줄로 목을 매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대감마님. 쉿. 조용히 해라. 어서 시체를 치우거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대감, 신서방에게는 그놈에게는 딸이 내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다고 해라. 하인들은 한밤중에 분이의 시신을 사랑방 앞 모과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서방은 비틀거리며 맹참봉 댁을 찾았습니다. 참봉 어른, 약속하신 땅 문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분이는 잘 있습니까? 자네 딸은 수처녀가 아니었네? 전날 밤 이불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어. 그래서 약속한 10마지기가 아니라 5마지기만 주겠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말씀을... 파렴치...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하는 거냐? 더러운 것을 우리 집에 들였으니 5마지기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을. 그나저나 자네 딸은 간밤에 내 집 물건을 훔쳐 도망쳤네. 뭐라고요? 분이가 도망쳤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다락에 금붙이며 자물통까지 훔쳐서 한밤중에 도망쳤어. 이놈을 당장 쫓아내라. 우락부락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신서방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며 쫓겨났지요. 분이야.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술에 골아떨어져 있던 신서방의 집에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신서방이냐? 너를 체포한다. 동원에 도착하니 사도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맹참봉이 있었습니다. 내 이놈. 딸과 짜고 맹참봉 댁의 금품을 훔친 죄를 자백하라. 도망친 내 딸의 행방을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맹참봉은 자신이 문상을 다녀온 사이 분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필시 제 아비와 미리 짜고 저지른 직이라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증거도 확실한데 무슨 변명이냐? 여봐라. 이놈에게 곤장 20대를 치고 오게 가두도록 해라. 신서방은 엉덩이가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신서방의 아내 박씨는 남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미안하오. 내가 부족해서 이리 고생만 시키는구려. 여보, 맹참봉이 우리에게 준 돈 5마지기를 도로 빼앗아 갔어요. 분이가 도둑질해서 도망쳤으니 계약이 무효라면서. 뭐라고? 그 악독한 놈.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옥졸이 신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맹참봉 댁 근처에서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구먼? 신서방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편 맹참봉 댁에서는 정말로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인들은 하얀 치마를 입은 처녀의 환영을 보았다고 수군거렸지요. 어젯밤에도 봤어.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모과나무 주위를 맴돌더라고. 조용히 해. 대감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 그러던 중 정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가을 어느 날 맹참봉 댁 사랑방 앞 모과나무에 핏빛처럼 새빨간 모과가 열린 것이지요. 여보시오. 이것 좀 보시오. 모과가 피처럼 빨갛소.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보네. 모과가 어떻게 빨갛지? 무슨 변고가 일어날 징조가 아닐까? 이 소문은 마침내 새로 부임한 현명한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빨간 모과라. 천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구나. 사도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포졸들을 거느리고 맹참봉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사또 나으리. 무슨 일로 예까지 왕림하셨나이까? 빨간 모과를 보러 왔네? 안내하게. 사도가 보니 정말로 모과 하나만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이 나무 밑을 파보라. 예. 나무 밑을. 말씀이십니까? 그래. 당장 파보라고 했다. 맹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사도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땅을 파 내려가자 갑자기 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뭔가 있습니다. 포졸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어린 처녀의 시신이 나온 것이지요. 놀랍게도 시신은 전혀 썩지 않고 마치 방금 죽은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치마끈이 감겨 있었고 그 끈 끝에는 맹참봉이 도둑 맞았다고 주장한 바로 그 자물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신서방의 딸뿐이로구나. 맹득수. 내 이놈이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구나. 아닙니다. 저는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맹참봉은 그제야 사실을 실토하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목을 맨 것입니다. 내 이놈이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못했구나.
분이가 목을 매게 된 것은 분명 내 놈의 겁박 때문인 것을. 여봐라, 이놈을 끌고 가 곤장 30대를 치고 오게 가두라. 맹찬봉은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서방을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맹찬봉의 재산 중 논 100마지기를 신서방에게 주어 보상하게 하라. 신서방은 옥에서 풀려나 딸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분아, 내 딸아. 이 아비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인 놈이다. 그의 아내와 남은 자식들도 모두 나와 분이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도는 분이를 양지 바른 곳에 정중히 묻어주고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진주 땅 남강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마을에 신명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서방이라 불렀지요. 그의 집안은 본래 중인 계급으로 대대로 관아에서 아전 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반듯한 용모에 선한 눈매를 가진 사내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고된 삶에 찌들어등이 굽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신서방이 20살 되던 해 그는 이웃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딸 박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성품이 온순하고 부지런하여 시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그때만 해도 신서방은 관아에서 서기 노릇을 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소. 벌써 혼인한 지 2해가 지났는데 말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도 어머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언제쯤 내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답니다. 제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소?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일 절에라도 가서 불공을 드려볼까오. 그래요. 함께 가요. 옆집 최서방네도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니 우리도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부부의 금슬이 좋아 마침내 첫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분이었습니다. 분이가 태어나던 날은 유난히도 달이 밝은 보름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아든 산파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아기 참 곱고 귀한 기운을 타고났구먼. 달빛처럼 맑고 깨끗한 아이, 보기 드문 상이로다. 정말이요. 우리 아이가 그리 좋은 관상이란 말이요. 아이고,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눈매며, 코며, 입매며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커서 절세미인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아이 이마에 붉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신경이 쓰이네요. 고생점이라고도 하는데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잊어버리시오. 분이는 자라면서 과연 그 말대로 곱고 총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5살에 한글을 깨치고 7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지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글자를 배울까요? 어제 배운 인, 자는 다 외웠어요. 벌써 다 외웠단 말이냐? 우리 분이가 정말 총명하구나. 그럼 오늘은 자를 배워보자꾸나. 라는 글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효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란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지.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효의 끝이란다. 와,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란다. 우리 분이는 벌써 효녀구나. 분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신서방은 그런 딸을 보며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자라 좋은 집안에 시집가면 자신들의 노후도 편안하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분이가 8살 되던 해부터 연이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구휼미를 중간에서 빼돌렸고 백성들의 입에는 쌀 한 톨 들어가지 않았지요. 영감, 오늘도 관아에서 녹봉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벌써 3달째 아닌가요? 그러게나 말이오. 이놈의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원님께서는 자꾸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만 하시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쌀독은 벌써 바닥이 보이고 아이들 먹일 것도 떨어져 가는데. 내일 장에 가서 은장도라도 팔아야겠소? 어머님 유품이라 차마 손대지 못했는데. 어머,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잖아요. 차라리 제 비녀를. 당신 비녀는 이미 지난달에 팔지 않았소. 이제 더는 팔 것도 없구려. 아이고, 이 팔자야. 신서방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는 사위분이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순이, 셋째 복동이, 막내 막동이까지 네 남매가 되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저녁이 없나요? 배가 고파요? 그래, 막동아. 조금만 참아라. 내일은 아비가 꼭 쌀을 구해올게. 아버지,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배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분아, 내가 큰언니니까 동생들 좀 달래주렴. 아비가 내일은 정말로. 알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한테 옛날 이야기라도 들려줄게요. 아버지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신서방은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남의 돈을 꾸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이 마을에는 맹참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맹득수라 하였는데 나이는 50을 넘겼고 얼굴은 메기처럼 널쩍하니 수염만 덥수룩했지요. 쥐처럼 작은 눈에서는 늘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맹참봉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버지보다 더한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온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이자는 5푼이요. 3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돈을 가져가겠소. 맹참봉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요? 5푼이라니, 그건 너무하지 않소. 싫으면 그만두시오. 나한테 돈 꿀 사람은 줄을 섰으니. 맹참봉에게는 또 한 가지 못 말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바로 여색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본처가 있는데도 첩을 셋이나 두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난한 집딸들을 돈으로 사들이곤 했지요. 분이가 18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땔감조차 없어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어머니, 막동이가 열이 나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막내 막동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이 났지만 약 한 첩 지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맹참봉의 심부름꾼이 신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신서방, 우리 대감께서 찾으신다네. 맹참봉 어른께서 나를 왜 찾으신단 말인가? 신서방이 맹참봉 댁에 가보니 사랑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맹참봉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신서방을 맞았지요. 어서 오게, 신서방. 자네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라던데.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그저 먹고 살기 힘들 뿐입니다. 참봉 어른께서는 안녕하신지요?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낸다네. 자, 여기 앉게. 내가 자네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자네를 돕고 싶어서라네. 맹참봉은 술잔을 권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네 맏딸이 분이라고 했던가? 올해 18이 되었다지. 그렇습니다만 왜 우리 분이를? 내가 그 아이를 첩실로 삼고 싶네. 물론 그냥은 아니지. 대신 논 10마지기를 주겠네?
어떤가? 참봉 어른. 그건 분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헉.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네.